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유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과장과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먼저 첫 번째 위험 선호 지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험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바로 좀 반응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글로벌 증시와 이제 자산 가격, 자선 시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FOMC가 또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전에 있어서 이머징 마켓이 좀 불안정했던 부분들, 특히나 원자재 수출국들의 최근 일주일간의 또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리바운드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조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림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 반등과 뭐 원자재, 뭐 이머징 마켓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이런 좀 시장 분위기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40불대를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저항선, 지지선을 다시 좀 회복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그리고 어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 상당히 순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앞서서 브렌트유 $40 진입했고,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37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 반응 어떨까요? 예, 일단 블룸버그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브렌트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보면 WTI 기준으로는 한 26불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쌍바다 형태를 띠고 다시 좀 상승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 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뭐 한 10% 정도 리바운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근데 뭐 바닥에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지금 리바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용 위험들이 우리 채권 시장에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셰일 기업의 뭐 신용 수준을 나타내는 그 ETF들, 그 채권 시장의 ETF들, 이런 것들이 좀 급속도로 WTI와 브렌트유의 회복과 함께 다시 떨어지면서 이런 은행으로 전이되는 이런 신용 위험들, 이런 고리들이 좀 차단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제가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마이너스 정도 수준 약보합권이었었는데요. 시장이 지금 센티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 에너지 섹터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또 코모디티인 이제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을 이런 것들이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로존에서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이런 부분들, 뭐 사실 뭐 구체화된 것도 없고 일정도 양도 정해진 것은 없고, 뭐 어쨌든 립 서비스만으로도 시장이 지금 움직일 정도로 기존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우리가 별로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낮아진 눈높이에서 생각보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좀 시장에 계속 좀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머징 시장, 유가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엄청 폭발적인 증시 상승을 좀 보여줬었어요.
이머징 통화를 한번 보시면 콜롬비아 페소 한번 보시면요. 콜롬비아 페소 달러 차트, 그 뭐 러시아 루블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유가 상관관계가 높은 이런 EM 자산들이 계속 반등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위안화 차트도 지금 나가고 좀 보여주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달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그 지난달에 있었던 외환 보유고를 카운트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중국 외환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 속에 또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좀 뭐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거기에 좀 둔화 상승폭에 대한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 뭐 지금 최근에 증시는 뭐 그런 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나오는 지표들이 썩 이제 마땅치 않게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좀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FOMC,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 지금 더 이상 뭐 강도가 세게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원자재 국가들이 통화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이머징 국가와의 통화의 그 가치 괴리가 굉장히 좀 넓어져 있다가 최근 일주일간에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 그러면서 증시 또한 같이 올라오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폭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2000 요 박스피에 우리가 지금 몇 년간 갇혀 있습니까? 어쨌든 이 폭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센티멘탈이 좋아졌다고 해서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12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은 좀 보여줄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1200원을 뚫어내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지난 2월 달에 한번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리바운드가 1200원까지는 왔지만 여기에서 급속도로 1200원을 다시 뚫고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워낙 강세가 될 가능성이 스트레이트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스트레이트로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115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이라든가 증시에서 돈을 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원화 강세가 뭐 1100원, 1150원까지 쭉 내려가는 것, 지수가 쭉 올라가는 것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승폭이라든가 상당히 적어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분면 박스피 상단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올해 1월달, 2월달 우리 수출 증가율을 한번 한번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월달 마이너스 18%, 2월달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10%, 15%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0포인트 육박을 하고 2000포인트 뚫고 가지고 2200포인트까지 갈 것처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별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 체크가 분명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특히나 코스피 지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현금 비율을 확보하시는 것이 다음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흐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다소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을 확인해 봤을 때도 또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전망이 좀 우려 섞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피셔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준의 인사들의 의견이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셔라든지 아니면 또 브레이나드라든지 조금씩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들을 FED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 부의장인 피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제 참가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기에는 사실 모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면에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과연 이번 연은 인사들의 발언이 새로운 힌트가 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좀 주목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발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CNN 머니 따르면 이제 스탠리 피셔가 월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으로 전에 대비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강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우리보다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비농업 부분에 고용자 수가 20만 건 이상을 상회하는 부분들이 전주에 나왔지만, 사실 참여율 자체가 62.7%가 62.9%가 됐다고 해서 애가 100점짜리 시험을 62점 맞다, 63점 맞았다고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업률도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자 수가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삼겹살집에서 일하는 그런 레스토랑 바 이런 데서 일하는 고용자들 수를 늘어났다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 자체, 시간당 임금 자체에도 작년 대비해서 그다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페드는 3.5%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전월에는 2.5%.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달에는 2.5, 2월 달에는 2.2% 나온 게, 진짜 고용이 이루어져서 임금 많이 받고 이걸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최근 들어서 펀더멘탈 개선 없이 계속 상승을 해서 CPI라든가 PPI 분명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사실 이거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3월 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 놓고선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해도 그래도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스탠스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3월에는 좀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긍정적인 어떤 수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폭보다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폭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올 한 해를 두고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씩 근접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투자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안 좋게 나오다가 한번 데이터가 좋게 나오게 되면요, 이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이라든가 자산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EM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이제 증시 자산 시장에 모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FOMC 이런 기준, 이런 이제 미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러면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아졌을까라는 부분들과 시장의 레벨과 이 괴리감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부터는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여기서 너무 포션 자체를 투자 포션 자체를 상당히 늘려나가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데이터를 보시면서 데이터가 확장 국면이 분명히 되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도
우리가 그 위험을 벗어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도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꾸준히 좀 지표 확인을 통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